2주 휴전이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란이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과 회담장에서 말하는 건 다르다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첫 대면 협상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해야 할 사안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매우 고통스러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와 대화했다며 이제 공격을 자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뒤끝은 여전합니다. 실제로 유럽 주둔 미군 일부를 미국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나토는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ATO's a paper tiger. We didn't need them, obviously, because they haven't helped at all. Just the opposite. They've actually gone out of their way not to help. They didn't even want to give us landing strips.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나토가 도울 수 있다면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단계적인 진행이 필요하다며 전면적 참여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There's no reason not to be helpful. Obviously, we will, if that's helpful. But I think we have to do it step by step, because also in NATO that requires then an agreement between all the allies to do that. 루이터 사무총장은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이란과 협력하고 있다며 나토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등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근 해상에 고립된 선원들이 6주째 이어지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 정신적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발이 묶인 2만여 명의 선원 중 한 명인 유조선 노동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처참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인근에 정박 중인 유조선에 있는 이 선원은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려 노력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주변에는 기름을 가득 실은 유조선 수십 척이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현장의 공포는 여전해 선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직업을 포기하고 귀국하겠다는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의 선원들은 여전히 이란의 드론 공격과 기뢰 위협 속에 사실상의 인질 상태로 방치돼 있어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가디언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2주 전 인근의 쿠웨이트 유조선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목격하면서 선원들의 공포감은 극대화했습니다. 휴전 합의 직후에도 상공에 미사일 요격 흔적이 나타나는 등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선원 대부분은 항행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선원은 이미 한 달 전 선장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며 동료 선원 중 90%가 항행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료 한 명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붕괴 증세를 보여 동료들의 상시 감시를 받는 실정입니다. 국제운수노조연맹에 따르면 전쟁 발생 이후 300여 척의 선박에서 1천여 건의 상담 문의가 접수됐습니다. 상담 선원 가운데 20%는 조기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립이 장기화하면서 식량과 식수, 연료 부족 문제까지 겹쳐 고통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 전문가들은 이들의 정신적 외상을 방치할 수 없다며 대체 인력 투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상 규정상 위험 지역에서의 근무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전쟁으로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선원 등 생계가 절박한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대체 인력으로 자원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 대사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하고 이란행을 지시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특사 파견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급파한 겁니다. 외교부는 정 특사가 이란에 도착하는 대로 이란 측 인사와 만나 양국 간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비롯한 통항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한 귀환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긴급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휴전 기간 개방을 약속한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다시 닫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약속한 대로 휴전 기간 내내 해협을 개방한다고 해도 모든 배가 빠져나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하루에 보통 130척에서 140척 정도 움직이는데 15척이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2,400척이면 거의 100일 이상 있어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죠. 이 때문에 우리 정부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자국 선박 탈출을 위해 외교 라인을 통한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일본과 프랑스는 이란 대통령과 직접 정상 간 통화까지 진행하면서 자국 선박 통항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항료 문제를 비롯해 이란 측의 통항 허용 조건 자체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언제쯤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올지는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 지도입니다. 기뢰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구역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검은 화살표로 대체 항로를 표시했습니다. 대체 항로는 기존 항로보다 북쪽으로 이란 영해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뢰를 피하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해협 통제권을 가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를 하루 10여 척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랍권 중재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선박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행료는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한 번 지나는데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제 수단도 달러가 아닌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한정해 서방의 금융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계산도 깔렸습니다. 유엔 해양법상 국제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I will reiterate the President's expectation and demand that the Strait of Hormuz is reopened immediately, quickly, and safely. 중동 산유국들과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통행료가 위안화로 부과되는 점은 서방의 원유 시장 영향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전이 유지되더라도 이란이 명확한 안전 보장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선박 운항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